혹시 어제 오늘 반찬으로 양파를 드셨나요? 여러분,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매일 드시는 그 양파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9명은 양파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양파의 비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파를 통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영상 마지막에는 양파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양파의 효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난 건강정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는 응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노후지혜TV 채널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세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김종혁 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파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섭취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되고 먹히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들이 판매하는 많은 약들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파에는 알리신,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 등 놀라운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이러한 성분들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를 자르는 방식, 보관하는 방법, 조리 온도, 심지어 함께 먹는 음식까지 이 모든 것이 양파의 효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양파의 성분과 잘못된 섭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은 알리신과 케르세틴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케르세틴은 항산화와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성분들이 섭취 방식에 따라 거의 흡수되지 않거나 아예 파괴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양파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류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는 최소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열을 가해 조리합니다. 그 결과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양파의 핵심 효능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양파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양파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유해한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라이팬에서 양파를 너무 오래 볶으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이는 양파의 수분을 증가시켜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냉장고 내의 다른 식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자른 후 남은 부분을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자른 양파의 표면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으며 이를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양파와 함께 먹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양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항염증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반면 양파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로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올바른 양파 섭취법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올바른 양파 섭취법 첫 번째는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반드시 10에서 15분간 실온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나아제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양파를 자를 때는 가로로 자르는 것보다 세로로 자르는 것이 더 많은 세포벽을 파괴하여 알리신 생성을 촉진합니다. 조리 온도는 120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면 볶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 수프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섭취 방법입니다. 양파를 기름에 볶을 때는 반드시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씨 오일과 같은 저온 압착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식용유는 양파와 함께 가열했을 때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는 마늘, 생강, 강황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육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양파를 먹었지만 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었습니다. 양파가 몸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염증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하고 가공육 대신 마늘과 생강을 곁들이도록 권한 후 3개월 만에 염증 수치와 소화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양파 섭취법 두 번째는 올바른 섭취 시간입니다. 양파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저녁 식사에 주로 섭취하시는데 사실 양파의 최적 섭취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양파를 섭취하면 3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양파의 활성 성분이 장내에서 최대한 흡수됩니다. 둘째, 양파의 황화합물은 하루 종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신진 대사를 높입니다. 셋째, 아침에 섭취한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반면 밤에 양파를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에 양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과 양파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의 강력한 성분들은 일부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 당뇨약,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양파차를 마셨는데 그 결과 혈압이 너무 낮아져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한 후에는 양파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약물의 효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루에 양파를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하루 2에서 3회에 걸쳐 섭취하면 체내 알리신과 케르세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 섭취법 세 번째는 색상에 따라 골라 먹는 법입니다. 양파는 크게 흰 양파, 노란 양파, 자주색 양파로 나뉘는데 각각의 효능과 적합한 사용법이 다릅니다. 먼저 흰 양파는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아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감기나 독감 예방, 그리고 초기 감염 증상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흰 양파는 가열하면 알리신이 많이 손실되므로 가능한 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얇게 썰어 샌드위치에 넣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흰 양파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중에 흰 양파를 침실에 두면 기침을 완화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흰 양파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들이 기도를 열어주고 점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노란 양파는 흰 양파보다 맛이 덜 자극적이고 케르세틴 함량이 높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장질환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란 양파는 중간 정도의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상당히 보존되므로 수프나 스튜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노란 양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노란 양파를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 LDL 수치가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색 양파는 세 가지 중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색 양파는 생으로 먹어도 맛이 덜 자극적이어서 샐러드에 이상적이지만 가볍게 데쳐도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자주색 양파는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 매일 자주색 양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세 가지 색상의 양파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각 색상의 양파가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더 넓은 범위의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당뇨병 환자 한 분이 세 가지 색상의 양파를 균형 있게 섭취하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혈당 조절이 현저히 개선되고 당뇨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색상의 양파가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양파 섭취법 네 번째는 섭취량과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되듯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과도한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양파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속쓰림이나 복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양파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1개 이상 섭취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쓰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섭취량을 조절하고 조리 방법을 바꾼 뒤에야 증상이 서서히 완화됐습니다. 또한 양파는 자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앞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최소 2주 전부터 양파 섭취를 줄이도록 권합니다. 한 환자분은 치과 수술을 앞두고 매일 양파 수프를 드셨는데 수술 중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모든 수술 예정 환자에게 양파 섭취 조절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드물지만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나거나 입술과 혀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양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파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 항생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의 섭취량과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 양파를 섭취하면 약의 흡수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섭취법 5번째는 껍질의 활용법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양파 속보다 더 많은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양파 껍질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양파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양파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바짝 말려 두었다가 머그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에서 10분 정도만 우려내면 됩니다. 은은한 향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1스푼 넣거나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도 풍미가 한층 살아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 오일입니다. 깨끗이 말린 양파 껍질을 유리병에 넣고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2주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껍질 속 유익한 성분이 오일 속에 스며들어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자연 치유 오일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 가벼운 염증 부위에 살짝 발라보시면 부드럽게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요리 활용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닭곰탕 같은 국물 요리를 끓일 때 양파 껍질 한두 장을 함께 넣어 보세요. 익힌 후 껍질은 건져내기만 하면 되니 번거롭지도 않고 국물 맛도 더 깊어지고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집니다. 마지막은 식물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을 물에 담가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식물에게 아주 좋은 천연 비료가 됩니다. 베란다에서 기르는 토마토, 바질이나 허브 같은 식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줄만 알았던 양파 껍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식물까지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양파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까지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보시고 떠오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제가 4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양파의 효능을 직접 확인한 두 가지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복용해 온 65세 남성입니다. 그는 매일 양파 반 개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른 양파를 15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낮은 온도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했고 아침 식사 때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가 낮아졌고 의사와 상담 후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건강을 개선한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 피로와 반복적인 감기로 고생하던 60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 1년에 6에서 7번 감기에 걸렸고 항상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그녀는 3가지 색상의 양파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흰 양파는 생으로 샐러드에, 노란 양파는 가볍게 조리해서, 자주색 양파는 저온에서 조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했습니다. 또한 양파 껍질차를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후 1년 동안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파의 면역 강화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농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양파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기농 양파는 이러한 화학 물질 없이 재배되어 더 안전하고 영양소 함량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유기농 양파를 섭취한 그룹이 일반 양파를 섭취한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양파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물망이나 통기성이 좋은 바구니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절대로 비닐봉지나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양파는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자와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감자에서 나오는 가스가 양파의 발화를 촉진하고 부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른 양파를 보관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48시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지난 자른 양파는 유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일주일 된 자른 양파를 섭취한 후 심한 식중독을 경험했습니다. 넷째, 양파를 자를 때는 항상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딘 칼은 양파 세포를 더 많이 파괴하여 눈물을 유발하는 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게 합니다. 또한 양파를 자를 때 칼날을 물에 적시거나 양파를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었다가 자르면 눈물이 덜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파로 인한 입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먹은 후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사과를 먹거나 녹차를 마시면 효과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양파의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양파를 찬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가두면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일부 영양소도 손실될 수 있으니 건강상 이점을 최대화하려면 원래의 매운맛을 참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파 섭취법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양파는 강력한 약용 식물이므로 특별한 건강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양파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먹는 이 평범한 식재료가 올바르게만 섭취하면 강력한 약용식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아셨을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양파는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120도 이하로 조리하고 아침에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흰 양파, 노란 양파, 자주색 양파를 골고루 먹고 껍질까지 활용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다만 양파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하루 중간 크기 반 개 정도를 기준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양파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면역력 강화, 심지어 해독 작용까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식사만으로 그 효과를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보완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쿠알렌입니다. 스쿠알렌은 상어간에서 추출한 항산화 기능성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 해독 작용, 항암 효과까지 양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강 효능을 더 강하게 보완해주는 자연 성분입니다. 특히 피로가 잘 안 풀리시거나 몸속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는 느낌이 드신다면 스쿠알렌이 도움될 수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